자, 우리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일까요? 아니면 영업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국가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전문직이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은 뭔가 영업적인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야 한다고 보면 저는 100% 영업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영업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느냐고 물론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취득한 자격증은요, 이제부터 당신은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 딱 여기까지만 보증을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의 앞날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게 된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들 폐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겠죠.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영업적인 마인드를 항상 갖고 계셔야지 되고요. 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물론 A는 B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가긴 해요. 이런 원칙들이 정해져 있지만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해 주느냐, 또 얼마나 상대방을 잘 조율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이게 결정이 된다고 봐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게 요즘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공부했던 그 이론이 여기 이만큼 있다, 지식이 여기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실무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딱 나와보시면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은 이쪽에 이만큼 있어요. 사실 겹치는 교집합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도로명 주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붙이건 그거 우리 공인중개사 실무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많이 외우셨죠? 뭐 2m를 후퇴한다, 3m를 후퇴한다. 이거 우리가 현장에서 쓸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건축사도 아니고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어져 있는 걸 거래하는 사람들이죠. 절대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마찬가지죠. 우리 공법에서 그거 많이 따지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제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도지사냐 시군구청장이냐 이거 제가 따져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중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배웠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정말 실무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 아니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현장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요걸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얼만큼 이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습득을 하고 빠르게 경험을 하시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탄탄대로가 열릴지, 아니면 그냥 사무실은 열어놨는데 그냥 손님 한 명 없이 뭘 해야 되지라는 그런 중개사분들 많이 계세요. 주변에 보면 그런 중개사분 중에 한 분이 될지 그게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영업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영업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자동차 회사 딜러예요. 차량을 판매해요. 또는 뭐 보험회사 사원이에요. 자, 이런 영업을 제가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취급하는 것들은요, 상품이 정해져 있죠. 그죠? 상품 또는 물건이 서비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상품, 그냥 상품이라고 할게요. 상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합니다. 일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제품이 하나 딱 나오면 과거의 제품 하나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신제품이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영업은 정해져 있는 상품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들은 각각 하나씩 제각각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가격이 전부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팔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노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양보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또는 서비스를 얹어서 우리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지노선까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는 상품을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한쪽을 대리하죠. 회사를 대리해서 반대쪽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영업입니다. 즉, 여기는 모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룰까지 상대방을 끌고 오면 요 지점에서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품이 정해져 있다. 가격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엔 어떻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그 마지노선까지 정해져 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존재한다. 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한쪽을 대리해서, 회사를 대리해서 한쪽의 방향으로 영업이 나가고 한쪽의 방향으로 설득과 협상이 나가죠.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는요, 완전히 달라요. 이쪽과 이쪽, 양쪽 끝에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동시에 끌고 와야 돼요. 어디까지? 어딘지 모르죠. 합의점이 맞아지는 그 어느 지점까지 끌고 와야 돼요. 여기에 따른 어떤 매뉴얼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영업이 일반적인 다른 영업보다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돼요. 어떻게? 자, 여기라고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에서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을 좀 더 설득할 수 있으면 이 선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설득할 수 있으면 이쪽에서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의점이 맞아지는 그 어느 지점까지만, 어느 지점이라도 합의점만 우리가 맞아지게 할 수 있다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요. 반드시 어떤 지점이 정해져 있고 그 지점까지 상대방을 끌고 와야지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좀 더 끌고 와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좀 더 끌고 와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중개업이라는 게 초반에는 영업이 좀 어렵습니다. 초반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뭘 좀 딱 하나만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경험에는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그 오랜 경험을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습득을 하시고 간접 경험을 한번 갖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는요,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영업직이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영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취급하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르다. 어제, 오늘, 내일 또 다르다. 그리고 영업, 조율, 협상의 방향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양쪽 모두와 협상을 할 때도 있지만 양쪽 모두와 기싸움을 벌일 때도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중간에 서서 합의점이 맞아지는 어느 그 지점까지 양쪽을 끌고 오면 계약이 성사가 된다. 그리고 그 합의점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고로 확장하면 그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만의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